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역대급 물량과 더불어서 정부가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녹음 자료에서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대호의 경제읽기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일까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83만 호의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박사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정부가 오늘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발표한 대책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83만 6천 가구를 더 짓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상당히 열을 올리면서도 그 대부분 정책의 무게중심을 수요 관리 쪽에 많이 맞추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별다르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25번째 정책만에 드디어 이제 공급만을 위주로 한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 배석했던 부총리는 이것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급 쇼크다. 공급이 너무 많아서 놀라는 정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급이 충분하다. 그런데 왜 공급을 늘려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주장했던데 비한다면 공급 위주로 정책을 변화시켰던 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일보, 상당히 환골탈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5년간 83만 6천 가구를 짓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공급량 확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언론에 약 한 40만 가구 정도 더 짓지 않겠는가. 이게 대부분의 주류 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시장 예상을 3배 정도 뛰어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까지는 규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공급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정부의 의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격 안정화라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정책 기조는 그대로고요. 다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과거보다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동안에도 부동산 정책을 나름대로 펴왔는데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다. 이른바 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가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시점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가구 단위로 생활하니까 가구 수는 무려 61만 개가 늘어났다. 그래서 아마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지 않았느냐. 이 대목을 착안해서 공급을 확정적으로 늘리겠다. 지금 우리 앵커님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대목은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제 정책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기존 정책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수요와 공급 쪽에서 양쪽이 있다면 공급 면에서 공급을 늘려서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급과 수요 두 개를 양날개를 다 쓰는 그런 전방위적인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공급을 확대를 하려면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일부 규제 완화는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주택을 83만 가구를 짓는다. 새로 추가한다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서울의 경우에만 32만 가구지 않습니까? 네. 예. 서울 어디를 다녀보면 32만 가구 지을 데가 있을까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일반 상식으로서는 오늘 변창흠 장관의 이사 공급 대책 전국에 83만 가구를 짓는다는데 도대체 어디다 짓는단 말이냐? 예. 땅 속에 짓는 것이냐, 하늘에 짓는 것이냐? 예.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이사 공급 대책을 보면 기존의 공급 대책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네. 종전에는 이 아파트를 짓는다, 주택을 열린다 이러면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예. 산을 깎고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을 올리는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새로 땅을 만들 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땅이 없는 거예요. 네. 바로 거기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마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변창흠 장관이 원래 이 분야가 전공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도시 내에 틈새 시장, 짜투리 땅, 특히 지하철역 부근에 예. 이런 데 좀 쉬고 있는 땅, 여기를 집중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 도시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13만 6천 가구 또 정부가 역세권 이런 데를 지정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거기에 20만 가구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소규모 주택 신규 만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규모 땅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땅을 자투리 땅을 잘 이용해서 네. 특히 저밀도 지역 이런 데도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런 면에서 공급만 83만 개를 늘리겠다 해서 공급 쇼크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 메소돌리지 측면에서 주택 정책의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기존의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어디다 그렇게 짓는다는 거지 그 정확한 지역은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표하면 네. 집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도 아까 방송 전에 어디다 지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부동산을 확대 정책, 개발 정책을 했을 때 인근 땅을 사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금 변창흠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미 83만 중에서 정부가 이제 이 신축을 하는 그러니까 예. 택지로 해서 하는 게 26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네. 26만 가구. 26만 가구인데 그것은 이미 장소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서울은 한 군데도 없고 경기도가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도시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지방 도시, 지방 자치제하고 좀 협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미리 밝혔을 경우에는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발표하기 전에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묶어놓고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발표하는데 단 변창흠 장관은 이번이 4기 신도시 만드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너무 부동산 투기를 기대를 갖지 말라. 3기 신도시 주변 서울 도시와 경기도와의 사이 이런 쪽에 약 26만 가구가 추가로 네. 주택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뭐 83만 가구 대대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집을 짓겠다라고 이것을 마음을 먹고 났어요. 네. 그것을 그 의사의 동기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걸 먹고 나서 집이 들어가서 입주할 때까지는 빠르면 한 13년, 아유. 길면 한 20년, 예. 그리고 어떤 긴 재건축 같은 데는 30년,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네네. 그만큼 집은 밤새 이렇게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김현미 장관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집은 빵이 아니니까 밤사이에 뚝딱 빵 빚듯이 만들 수 없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83만 가구를 만들겠다 하더라도 이거 아주 먼 훗날 얘기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부 예. 이번에 변창흠 장관 얘기는 이른바 공공주택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만들겠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일반
이 재건축하고는 달리 좀 빨리 달리는 열차 위에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각종 허가 절차, 도시 정비 사업의 허가 절차를 한 수백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폭 간소화시키고 또 정부가 직접 도와주게 되고 또 의결 기구에서도 4분의 3을 3분의 2로 줄여가지고 빨리 결정할 수 있게 이래서 뭐 한 빠르면 5년 정도로 줄이겠다. 이게 이제 말이 이 변창흠 장관의 약속이 만약에 지켜진다면 예. 상당히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정부 정책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